여러분, 오늘 아침 변 색깔은 어떠셨나요? 냄새는 어떠했나요? 옛 어른들은 아침 똥은 금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시원하게 변 보는 건 금처럼 소중한 건강 신호다. 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건강 신호를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다. 저는 67세 현역 의사 안현수입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그 중에 77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달 전에 실제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죠. 장 내부에 심각한 염증과 함께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5년 전부터 변 색깔이 이상했는데 남자가 이런 얘기 하기 창피해서 병원에도 안 가고 버텼어요. 그렇습니다. 단지 창피하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변 색깔이 누렇거나 검붉은 색인가요? 냄새가 평소보다 독하게 나나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장 질환의 모든 경고, 신호와 예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와 건강한 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장을 망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식습관 중 첫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입맛도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호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30년간 아침을 거르셨습니다. 바빠서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뭘 먹어? 점심 때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매일 아침을 건너뛰었죠. 아침을 걸으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배변도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똥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 무엇이 될까요? 네, 바로 숙변이 됩니다. 숙변은 독소를 발생시키고 이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다시 흡수됩니다. 여러분, 똥의 독소가 다시 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배변 상태는 어떠신가요? 대변이 단단하고 끊기지 않거나 냄새가 심하다면 이미 여러분의 장은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20분 후에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귀찮더라도 사과 1개, 바나나 1개라도 꼭 드세요. 두 번째, 고기 위주의 식사 습관입니다. 한때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가 유행한 적 있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3개월만 해도 장내 유익균이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 육식과 채식을 병행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던 몸이 어느 순간 고기가 좋다고 고기 위주로 식사하게 되면 탈이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씨의 실제 경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장속이 썩어가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박철수 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 삼겹살, 갈비 같은 고기를 드시고 채소는 거의 안 드셨던 결과였죠.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이 부족해지고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부패균은 늘어납니다. 그 결과 검은색, 악취 나는 변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최근 식사에서 채소와 고기의 비율은 어땠나요?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식사할 때 채소 2, 고기 1의 비율로 드세요. 고기를 먹더라도 채소를 2배로 먹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장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중 세 번째는 달달한 음료, 탄산 음료,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콜라 한 캔을 마시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설탕 9스푼입니다. 이런 음료를 매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직접 실험해 볼까요? 지금 집에 탄산음료가 있다면 한 컵을 꺼내서 털털 흔들어 보세요. 거품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그 거품이 바로 여러분의 장 속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미영 씨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커피를 마셨어요. 하루에 5잔씩이요. 물보다 더 많이 마셨죠. 단 커피, 탄산음료가 제 위장을 망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결국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약을 복용 중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강력히 권장드린 대로 김미영 씨는 6개월간 단음료와 탄산을 완전히 끊고 물과 무가당 차만 마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화장실 찾느라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는 해외여행도 문제없이 다녀요. 장이 든든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달달한 커피? 탄산음료? 아니면 건강한 물인가요? 단음료와 탄산은 장내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장 기능이 저하되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됩니다. 대신 물, 무가당 차,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세요. 하루에 물 8잔은 꼭 드셔야 합니다. 노인은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니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네 번째,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님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갑자기 대변색이 회색으로 변했고 장 점막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내 아들이 의사인데도 내가 내 몸에 독을 먹이고 있었구나. 다행히 식습관을 바꾸시고 좋아지셨습니다만 그 위험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와 선반을 잠시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스턴트 음식이 있나요? 솔직하게 세어보세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에는 인공 첨가물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장내에서 독소를 유발하고 장 건강을 해칩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장에 독을 조금씩 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저의 말씀대로 하시면 얼마 안 있어 분명 좋아지실 겁니다. 대신 자연식 위주로 식사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해독 식단을 하세요.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을 망치는 식습관 5번째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폭식하는 습관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규칙적인 밥심이어야 합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소화 효소를 미리 준비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시계가 망가지고 소화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어제 저녁은 몇 시에 드셨나요? 그제는요? 시간이 비슷한가요? 대구에 사시는 정경숙 씨는 직접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1개월은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다음 1개월은 정확히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개월 만에 변비가 사라졌어요. 40년 동안 고생했던 변비가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소화기관의 리듬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배변 리듬도 깨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건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루 3끼 규칙적인 시간에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최소 20번은 씹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회복이 빨라서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의 회복 능력은 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을 망치는 5가지 최악의 식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식습관을 가장 고치기 어려웠는지,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인데요. 이것만 알아도 병원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몇 초만 투자하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좋은 똥이 약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신의 대변을 유심히 관찰한 게 언제인가요? 보기 싫다고 얼른 물을 내리시나요?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자신의 대변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병은 대변의 이상 징후를 무시해서 발견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대변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변의 색입니다. 자,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 건강한 대변은 무슨 색일까요? 정답은 갈색입니다. 만약 검은색이라면 위장 출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얀색이라면 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붉은색이라면 장 출혈이 의심됩니다. 노란색이라면 간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이정희 씨의 놀라운 경험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대변에 관심이 없던 이정희 씨는 이 영상과 비슷한 정보를 우연히 접했습니다. 그 후 대변의 색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대변색이 검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희 씨의 가족들은 그냥 음식 때문이겠지라고 했지만 정희 씨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위궤양이 있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큰 수술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변색 하나 신경 썼을 뿐인데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제는 온 가족이 대변을 관찰합니다. 여러분, 지금 메모장이나 수첩을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대변색을 기록해 보세요. 변화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변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대변의 형태입니다. 건강한 대변은 어떤 모양일까요?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잘 빠져나오면서도 형태가 유지되는 상태이지요. 너무 딱딱하고 단단한 대변은 변비를 의미합니다. 마치 토끼 똥처럼 작고 단단한 덩어리나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대변은 장에 오래 머물러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무른 형태나 완전히 물처럼 묽은 대변은 설사를 의미합니다. 덩어리가 없이 흐물흐물하거나 완전히 물 같은 상태라면 장을 너무 빨리 통과한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강동현 씨는 몇 년간 대변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장 운동이 매우 느려져 있었습니다. 심각한 변비 증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강동현 씨는 섬유질 섭취와 간단한 운동만으로 2주 만에 대변 형태가 바나나처럼 매끄럽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엔 말하기 창피했지만 덕분에 더 큰 병을 예방했어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대변 체크를 매일 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허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만 해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매일 10분씩만 걸어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 대변의 냄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드릴 테니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건강한 대변에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대변에서 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심하게 악취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66세 박영식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씨는 대변 냄새가 너무 심해 화장실을 사용한 후 가족들이 30분 동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정말 창피했어요. 평소 고기를 많이 드시고 야채는 거의 안 드셨던 박영식 씨 병원 검사 결과 장내 유해균이 매우 많고 유익균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의 조언대로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고 식단을 개선한 결과 3개월 후 대변 냄새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에 들어가도 창피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좋아합니다. 특히 달걀 썩은 냄새가 난다면 유황가스가 증가한 것으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냄새가 거의 없다면 장 건강이 좋거나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시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식사할 때마다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등의 야채를 조금씩 더 드세요. 일주일 후에 대변 냄새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대변이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정말 간단한 테스트인데 내 몸속의 중요한 건강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다음 배변 시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인 대변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대변이 물에 뜬다면 지방 흡수에 문제가 있거나 가스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배변 후 물을 바로 내리지 말고 5초만 투자해서 대변이 뜨는지 가라앉는지 확인하세요. 그 5초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배변 빈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화장실에 가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 가시나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에서 2회 배변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3일 이상 대변이 없거나 하루에 4회 이상 설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으로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하세요. 이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창피하다고 귀찮다고 미루다가는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옛말에 작은 병은 큰 병을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건강할 때 챙겨야 건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지만 늦게 발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의 주요 원인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대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난 1년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나요? 50세가 넘으셨다면 5년 이내에 검사를 받으셨나요?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만 명 이상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7천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이 완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대장암의 주요 원인 6가지와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냉장고를 잠시 머릿속으로 열어보세요. 고기와 채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가공식품은 얼마나 있나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이상철 씨의 냉장고는 어땠을까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채소는 거의 없었죠. 40년간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신 결과 이상철 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후회돼요.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대장암 위험을 최대 18%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채소, 과일, 통곡물은 대장암 위험을 최대 40% 감소시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채소와 과일을 매일 500g 이상 드세요. 주먹 크기 5개 정도입니다. 둘째,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50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셋째, 가공육 햄, 소시지는 최소화하세요. 대장암 발생 두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10초 동안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움직임도 운동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정민수 씨는 30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며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체중은 계속 증가했고 허리둘레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정민수 씨에게 한 말입니다. 운동만 규칙적으로 하셨어도 암 위험을 30% 낮출 수 있었을 겁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던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비만은 대장암 위험을 약 30% 증가시킵니다. 특히 복부 비만, 즉 뱃살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허리둘레를 손으로 짚어보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입니다. 해결책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만 해도 대장암 위험이 24% 감소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10분이라도 걸으세요. 세 번째 원인은 5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50세 이상이신가요? 40세 이상이신가요? 놀라운 통계를 공개합니다. 대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5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고 복구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딸의 권유로 정기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검진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올해 검진에서는 초기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증상 상태였지만 정기검진 덕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죠. 간단한 시술만으로 완치되셨습니다. 내가 게을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검진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50세 이상 성인은 5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3년마다 용종이 발견된 경우는 크기와 개수에 따라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검진 주기를 정하세요. 기억하세요. 정기검진은 생명을 구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달력을 확인하고 마지막 검진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5년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검진 예약을 하세요. 창피하고 불편하다고 미루지 마세요. 잠깐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족 사진첩을 마음속으로 펼쳐보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부모, 형제 자매가 대장암에 걸렸다면 여러분의 위험도 이내지 3배 높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전에 가족이 암에 걸렸다면 유전적 요인이 강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일반인보다 10년 일찍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원인은 만성 장질환의 병력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준호 씨의 어려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씨는 20대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앓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참고 살았어요. 증상이 심해지면 약만 먹고 그냥 지냈어요. 하지만 의사의 경고를 듣고 정기적인 관리와 검진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조기에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면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증상 관리뿐만 아니라 정기 검진도 철저히 받아요.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대장암 위험이 최대 60%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앓고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여 더 자주 검진을 받으세요. 염증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6번째 원인은 지나친 음주, 흡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병철 씨는 30년간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고 담배도 많이 피웠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도 많고 수면도 5시간 이하였죠. 결국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강병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과도한 업무를 줄였습니다. 내가 건강을 너무 함부로 다뤘어요. 이제야 소중함을 알게 됐네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꾸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술은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담배는 완전히 끊으세요. 담배는 대장암 위험을 18%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세요. 조선시대에서 동의보감에는 질병은 예방함이 치료함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대장암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장건강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최악의 식습관 5가지, 대변으로 건강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대장암의 원인과 예방법.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첫째, 장 건강은 전체 건강의 기본입니다.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여러분의 장은 매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의 색깔, 형태, 냄새의 변화가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장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은 아침을 거르는 것, 고기 위주의 식사, 단 음료와 탄산 자주 마시기,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 자주 먹기,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입니다. 이 습관들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셋째, 대변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건강한 대변은 갈색이고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매일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장암은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 검진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꼭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기억하세요. 1. 매일 30분 걷기. 2. 물 하루 8잔 마시기. 3. 섬유질 섭취 늘리기. 매 식사에 채소 한 접시 더 드세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메치니코프 박사는
건강의 비결은 장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100년 전 연구인데 현대의학에서도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